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 혹해서 읽게 된 책이에요. 짜잔, 피로를 모르는 최고의 몸. 진짜 피로를 모르는 최고의 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왜 늘 피곤한 걸까? 이런 질문이 표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게 나 별로 뭔가 막 몸을 혹사시키거나 이러지 않은데도 왜 좀 피곤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최고의 컨디션의 어떤 몸을 갖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제목에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읽게 된 책이에요. 나가노 히로미치라는 작가가 썼고요. 카이로프로텍터라는 그런 새로운 직업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이 책 덕분에. 최서인 님이 옮기셨고, 겉에를 보면 간단한 기능 운동성 동작으로 그날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된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고, 최신 의학이 밝힌 피로의 정체, 할리우드 스타의 체력 비결, 뭐 이런, 카피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활기찬 몸을 위해서는 요가도 스트레칭도 필요하지 않다. 나 스트레칭만 잘해도 좋은 것 같던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카이로프로텍터가 알려주는 피로 제로 몸 관리법, 이런 광고가 있어요. 자도 피곤하다면 무너진 몸의 기능 운동성부터 회복시켜라. 되게 막 솔깃솔깃하지 않아요? 세계 최신 의학 스포츠 전문가가 제안하는 셀프 케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항상 몸이 무겁고 나른해. 조금 먼 거리를 걸으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 다 제 얘기입니다. 특히나 저 걷거나 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몸에 온갖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진다. 약해진 몸을 가뿐하게 회복시킨다. 안 읽을 수가 없는 카피들이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점점 더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면 당신의 기능 운동성이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다. 기능 운동성이란 몸의 유연성, 관절의 기동력을 이야기를 한대요. 안정성, 근육의 세기, 밸런스, 움직임의 협조성을 합친 것으로, 여기서는 기능 운동성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연성과 안정성과 밸런스를 합친 그런 뜻이래요. 몸을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대요. 기능 운동성이라는 몸을 움직이고,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잘 안 따라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저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런 그런 운동성,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게 기능 운동성이라는 거래요. 그런데 이 기능 운동성이 저하되면 우리 몸은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수만 명을 어떻게 수만 명을 치료했지? 치료해온 경험을 살려서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서 기능 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간단한 운동법에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피로가 쌓이고 자세가 무너지는 증상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이런 카피들이 막 있어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봐야 되겠죠? 나카노 히로미치, 스트레칭을 그만두고 올바른 몸 사용법을 지도받은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거는 어떤 이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의 어떤 후기에서 따온 근데, 할리우드 스타, 월스트리트 경영인,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여러 유명 인사를 비롯해 10만여 명, 의 환자를 진단하고 지도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일본인 카이로프랙터 중 한 명으로 알려졌대요. 일본에서 1926년에 창업한 나카노 체형교정원의 4대손, 이렇게 집안이 원래 이런 쪽 일들을 계속 해오셨나 봐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치료법을 접하면서 성장했다. 메이지 국제의료대학을 졸업한 후 나가노 체형교정본원에서 수행을 하고서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서던 캘리포니아 건강과학대학을 졸업했다. 뉴욕 맨하튼 5번가에서 TAI 카이로프랙터를 개업한 후 근골격계 전문의이자 스포츠 카이로렉터로 일하면서 선진의학과 카이로프랙터의 입에 안 붙어요. 보수적인 치료법을 조합한 진료로 수많은 사람의 불편한 증상이나 통증을 치료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인의 몸이 피곤해지거나 약해지는 패턴을 기술한 후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능 운동성의 향상을 말한다. 그리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알려주면서 피로를 모르는 최고의 몸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 공인 카이로프랙터 닥터이자 DC라고 하네요. 카이로프랙틱 인정 스포츠 의사. 이거는 CCSP라고 하네요. 네, 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었고, 일단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읽으면 왠지 기능 운동성, 내가 하고 싶은, 움직이고 싶은 만큼 필요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혹해가지고 후루루루룩 읽었는데, 의외로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4장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5장이 남네. 올바른 내 몸 사용법과 기능 운동성 회복 운동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근데 이게 뭐 어렵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한 발로 서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의자 스쿼트인데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스쿼트, 바르게 앉는 법이라든지 뭐 바른 자세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법, 바른 자세로 자는 법, 바른 자세로 뭐 바닥에서 일어나는 법, 침대에서 일어나는 법, 뭐 물건 들어 올리는 법, 뭐 그리고 기능 운동성을 높이는 운동법에서 이제 복식호흡, 바른 호흡법, 한 발로 서서 근육 이완시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고 하면 되게 좋겠다 해보고 말씀을 또 더 드릴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제 왜 자기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줄줄줄줄 써줬는데, 여기는 그냥 뛰어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읽어두면 훨씬 더 이제 풍부하게 알 수 있고, 내 몸의 기능장애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무래도 체크한 항목이 많을수록 기능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의미니까 좀 이제 애 좀 써라 뭐 이런 건데, 내 몸 기능장애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이래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다. 자세가 나빠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쉽게 피곤해진다. 무릎이나 허리가 묵직하다. 젊은 사람이 걷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전철을 탈 때 홈과 전철 사이의 틈이 무섭다. 에스컬레이터를 순조롭게 타지 못한다. 계단을 올라가면 지친다. 근데 저 상당히 많더라고. 저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이러는데 의외였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차에서 내릴 때 다리를 들기 어렵다. 과거 1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았다. 전철에서 의자에 바로 앉고 싶다. 늘 그런데 서서 일하는 스탠딩 데스크는 피곤해지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앉아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다. 걸을 때 신중하게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보행 중에 사람과 부딪히거나 잘 넘어진다. 쇼핑을 하고 짐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힘들어졌다. 저는 힘들어지진 않았고 원래 힘들었어요. 쇼핑은 정말 피곤하잖아요. 발끝으로 설 수 없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는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다. 구두끈을 묶거나 양말을 신기 힘들다.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을 수 없다. 구두가 한 짝만 심하게 달아있다. 다리를 꼬지 않으면 앉지 못한다. 등을 쭉 펴고 앉지 못한다. 등을 이렇게 밀다 보면 등이 자꾸 이렇게 펴져요. 의식하게 되니까. 좌식 화장실은 앉기 힘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 책상 다리를 하고 앉을 수 없다. 무릎 모아 앉기 자세로 앉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일자에서 왜 피로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태그를 이런 데다가 붙였어요. 몸은 금방 게을러짐으로 평소에 사용하는 부분만 기능합니다. 새우등의 사람은 앞으로만 등을 구부리고 있어서 뒤로 젖히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죠? 매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잠드는 생활, 운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을 항상 똑같이 쓰기 때문에 기능 운동성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체력의 저하를 실감한다면 기능 운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능 운동성에 관한 의학적 관점에서 파고드는 이론을 기능 운동 의학 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아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래요. 피로를 모르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운동을 추가하면 평생 통증 없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일상 속에서 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기능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간단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규칙적으로 근육
이완 운동과 의자 스쿼트 운동을 하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몸을 느껴보세요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자 스쿼트라든지 뭐 이렇게 가슴 펴고 근육 이완시키기, 한 발로 서서 이렇게 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 이완시키기, 뭐 바른 호흡법,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간단한 것들을 해놔서 이 정도면 너무 쉽지 않나? 막 이런 뭔가 대단한 거를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호, 이 정도라?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건강해져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5장이 또 재밌어요. 건강 상식을 바꿔야 피로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Q&A로 돼 있어요.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 1번, 30분 동안 확실하게 스트레칭을 한 사람. 2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점프를 한 사람. 답은 2번이래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점프를 한 사람. 운동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렇게 그거죠. 고정관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들도 쭉쭉쭉 되어 있고요. 다친 부분을 스트레칭 하는 거는 안 좋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재밌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오랜 기간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해야 하는 운동은 어느 쪽일까요? 1번, 몸에 걸리는 부하가 가벼운 수영. 2번, 중량을 이용하는 근육 운동. 저는 수영이지 않을까 했는데 2번이래요. 중량을 이용하는 근육 운동 하면서 이제 수영은 골밀도를 낮추는 운동이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눈에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매일 걷는 사람과 매일 잠만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걷는 사람은 다음 날도 걸을 가능성이 높고 잠을 자는 사람은 자는 것에만 기능 운동성을 발휘하므로 다음 날에도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만약 매일 잠만 자는 사람이라면 우선 일어나서 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기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는 것은 가장 낮은 기능 운동성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일반인보다 조금 더 건강의식이 높아서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영이나 자전거는 뼈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부상을 입기 어려운 운동이지만 골밀도를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걷기는 계속 더 싫어하게 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골밀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고관절, 척추뿐만 아니라 온몸이 골절되기 쉬운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골다공증인 사람이 넘어져서 골절을 입원하면 마병 생활로 인해 더욱 골밀도가 줄어들고 골절을 입기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프의 법칙이라는 걸 소개하는데요. 독일의 정형외과 의사인 볼프가 제창을 했다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골격은 부하에 따라 형태, 구조를 변화시켜 그 부하에 적응한 형태, 구조가 된다는 법칙이라고 해요. 볼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뼈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부하를 걸지 않으면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무중력인 우주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근육이 쇠퇴하여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뼈도 중력을 느끼지 않는 운동으로는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구나.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좀 칼슘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이어트 관련한 그런 또 물음도 있어요. 살을 빼기 위한 최적의 다이어트 방법은 어느 쪽일까요? 1번, 단식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채소 중심의 식생활을 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2번, 고기, 생선을 확실히 섭취하면서 운동을 한다. 답은 물론 운동을 한다겠죠. 2번. 한 달에 5kg을 감량하는 건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어트에 관한 챕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만에 5kg 감량이라는 다이어트 상품의 광고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체중은 외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음식도 섭취하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점점 건강에 좋지 않게 체중이 감소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더니 체중이 3kg 정도 줄었습니다. 이는 살을 뺀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수분이 줄어든 탈수 증상입니다. 레이스 중에 가능한 한 물을 마시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도 그 정도로 수분이 빠져버립니다. 레이스 전에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이틀 정도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면 2500kcal
칼로리 정도를 소비합니다. 그 전부가 지방을 연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도 약 350g입니다. 3km와는 거리가 멀 뿐더러 실제로 운동 열량이 모두 지방을 연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라톤 후의 체중 감소는 대부분이 탈수 증상이며 체지방이 연소한 것은 아닙니다. 체중이 50kg인 사람이 1개월 동안 5kg나 체중을 감량했다고 하면 체지방을 태운 것이 아니라 탈수 증상을 일으켜 근육량이 줄어든 겁니다. 전보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찌기 쉬운 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요 현상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단순하게 열량의 문제입니다. 기본 열량, 하루에 필요한 열량 이상으로 열량을 섭취하면 살이 찌고 섭취하지 않으면 살이 빠집니다. 아주 단순하죠.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일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소비 열량의 섭취 열량을 웃돌면 살이 빠집니다. 여러 다이어트 방법이 많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생각이 기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를 목표로 하루에 칼로리를 나눠서 식사를 하면서 종합 칼로리가 생활과 운동으로 필요한 칼로리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다 아는데 참 어렵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양쪽 다 1g당 4kcal. 우리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지방은 9kcal입니다. 이것이 식재료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도 영양소의 양을 산출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이 다소 적고 단백질이 많고 지방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식생활에서 밥 한 공기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밥 한 공기는 약 250kcal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동양인은 밥을 3끼 먹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당질 제한은 효과적이면 최근에 러닝붐과 더불어 당질 제한 플러스 러닝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다이어트라고 해요. 지구력 운동이나 근육 운동 후 근육을 회복시킬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모두를 섭취하면 효과적으로 근육에 글리코겐이 생성됩니다.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근육과 간에 축적되는 글리코겐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운동 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일이 다음 운동까지의 영양을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당질을 제한하면 근육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몸의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막 탄수화물 조심해라 하는데 뭐 중요하대요. 옛날에는 장수 식사법이 매크로바이오틱, 그러니까 음식을 통째로 뿌리채부터 뭐 먹는다 막 이렇게 해갖고 한동안 또 이것도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채소 중심의 식생활 때문에 단백질이 모자라서 나타난 부상을 자주 치료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탄수화물 부족에 따른 몸의 이상을 자주 진료하고 있다고 해요. 한다는 사람 많은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아팠다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자주 진료를 하고 있나 봐요. 당질 제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와 운동을 중시해야 합니다. 체중보다도 체형이나 근육량, 체지방을 더 신경 씁시다. 그러고 보면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방보다도 근육이 무거우므로 운동하면 체중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보기에 탄탄한 몸이 될 겁니다. 살이 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눈으로 보았을 때 말라 보이고 싶은 거니까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이나 근육량을 의식하며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요 간단한 체조나 이런 복식 호흡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몸무게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탄수화물 특히 막 줄여야 된다. 그냥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 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많이 움직이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에 있어서 최고의 몸을 만드는 데는 일상에서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이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한번 거들떠 보세요. 네, 아주 간단한 건강 셀프 케어법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안녕.